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민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참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참여는 두 가지로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전화 연결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이죠. 그쪽으로 지금부터 수화기 들고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채팅창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걸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첫 시작, 지금 이제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점검을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상담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아침부터 해서 가격 상승이 꽤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0.7% 정도 상승으로 머물러 있고요. 초반에 올라갔다가 이제 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742포인트 구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지수는 잘 가는데 코스닥이 문제죠.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지금 거래소가 올라가는 반면에 코스닥은 1% 이상의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좀 급하게 빠졌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소는 잘 가는데 코스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일부 종목들이 지금 하한가 또는 이제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하락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HLB 쪽에 이제 FDA 승인이 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HLB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고, HLB의 경우에는 이틀 연속 오늘 하한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총이 큰 종목들이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해졌고 시장 자체를 좀 끌어내린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IT 쪽에서도 이제 코스닥 쪽에 IT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거래소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계속 떨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코스닥은 일부 종목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돼서 떨어진 부분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전반적인 그 추세를 보게 되면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지수의 현재 흐름에서는 850포인트 이 구간에서 이 반등을 해준다면 다시 위쪽으로 이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미국은 다우존스 지수가 뭐 사상 신고가 4만 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미국 증시는 잘 가고 있고 국내 증시도 이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혹시 AI 관련주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 AI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라는 델사의 그 연간 행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역시 AI가 좀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연례 행사죠. 빌드 2024가 또 이번 주에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된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23일 날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와 동시에 이제 핀더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들을 좀 잘 어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 내용들 때문에 기대감과 뭐 실망감이 또 교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가를 내릴 만한 이슈가 아니라 주가를 올릴 만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 이제 내용들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야지 수익이 좀 날 수 있을까? 어떤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미국 증시 뭐 신고가,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코스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역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계속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많이 시청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전화부터 오늘 첫 번째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정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로 또 연락이 돼서 그러니까요. 전화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연결되셨습니까? 성호전자 2210원에 15%입니다. 아, 성호전자를 매수하셨군요. 네. 아, 자, 2210원이에요. 네네. 아, 이게 많이 최근에 좀 올라갔는데 음, 언제 사셨어요, 이 종목은? 어제 샀어요. 아, 이게 금요일 날 사셨다는 거죠? 네. 사고 나서 빠졌네요. 그죠? 자, 그러면 혹시 성호전자를 매수를 한 이유가 있으세요? 왜 이 종목을 그때 많이 올라갔을 텐데 왜 그 자리에서 매수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IT 부품 주고 네. 또 좋다고 또 방송에서도 또 아. 설명하시고 해서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들었어요. 네. 자,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우리가 IT 부품주들이 뭐 올라간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 AI 쪽이 뭐 화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뭐 반도체도 여러 가지 이제 다 나뉘어서 있잖아요. 뭐 소재 부품이라든지 장비 쪽도 나눠져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우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주가가 최근에 올라갈 만한 이제 올라갔다라는 건 단순 IT 관련주기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뉴스도 지금 이제 크게 막 나온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이 전력 쪽 전원 공급 장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쪽에 연결돼서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지금 우리가 그 최근에 이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네. 그죠.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짓게 되고 전력 수요가 그만큼 부족하고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뭐 전력 반도체들도 막 이제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어떤 그 뉴스들이 좀 겹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호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제가 지금 잠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2023년도에 실적이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올해 전망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난해 실적이 좀 좋아졌다라는 건 실적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네. 빨리 올라가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내가 네, 지금 네. 실시간으로 보지 않는 이상 내가 수익이 났다가도 내가 보지 않으면 못 팔아요. 다 또 떨어져 버리면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내가 계속 관심 이제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시다면 이제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 이왕이면 매매를 이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팔고 다른 걸로 옮겨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어요. 이때가 네. 2,300원을 넘어갔다 떨어진 거잖아요. 이번에도 네, 보니까 네. 같은 자리에서 올라갔다 떨어졌죠. 그렇죠. 네. 이 구간대 가면은 이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본다면 그냥 오늘 보니까 아침에 주가가 올라가서 2,27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죠? 네네. 그냥 2,500원 정도에, 잠깐만, 2,250원 정도에 그냥 매도를 걸어놓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은 조금 크진 그러면 않지만. 손절 가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절 가격은 밑으로는 2,100원 정도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100원 손절가 잡아놓고요. 2,25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를 해서 단기로 좀 대응을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500원? 2,250원을 넘어가면 정리입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로보로보. 로보로보요? 로보로보. 네. 자, 오늘 좀 이슈가 있죠, 그죠? 그러게요. 여기까지 물려 있었거든요. 네. 6,500원에 10%. 6,500원에 10%요. 네. 아이고, 근데 아직은 아니네요. 그러게요. 세게 물려 계셨었네요. 이거 사신 지가 지금 보니까 최소한 작년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네, 됐어요. 그죠? 작년에 매수하자마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고점이 나와 있네요.
매수하면 딱 안 되는데 그때 딱 매수하셨는데 자 일단 그러게. 다행히도 예. 로보로보가 오늘 이제 그 AMD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AMD. 네. 예, 예. 지금 이제 그 AI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예.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로보로보가 지금 AMD 쪽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해서 예. 지금 이제 그 학습용 로봇 쪽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해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자, 제가 그 현재 가창을 잠깐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예. 현재 가창 보니까 매수를 보니까 20, 100, 1000만, 10만, 90만 주 정도네요. 아직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중에 상한가가 살짝 풀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죠?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게 원래 좀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나오자마자 그냥 탁 이제 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눌렀다가 다시 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한가가 좀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팔 수는 없죠. 왜냐면 일단 재료는 나왔고 매수 가격은 높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상한가가 풀려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오면 좀 강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이긴 하지만 뭔가 그 실적이 되게 이제 많은 실적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그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건 6,000원이에요. 6,000원 정도 이제 올라오면 그때 이걸 정리를 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 잘 버텨주면 내일도 역시 상승으로 출발해서 내일 정도에 6,000원에 달성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6,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정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000원 위로 올라갈 때? 예. 네, 뭐 6,000원에 매도해도 괜찮고 6,100원이든 200원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6,500원이라고 해서 꼭 6,500원까지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못 팔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네, 맞아요.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이제 질문하셨지만 6,500원이잖아요. 거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6,500원, 6,000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 잘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솔로엠입니다. 솔루엠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8,000원에 30%입니다. 28,000원에 30%세요. 네.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예, 3월에였습니다. 3월에 사셨어요? 네. 이 5월에 한번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가서 매수가까지 오긴 했었는데요. 혹시 네. 못 보셨나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근데 혹시 안 파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더 오래 기다렸으니까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네. 생각하셨나 봐요. 그죠? 아유. 예. 혹시 이럴 그리고 때 1사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고요. 네. 그 이제 2사분기부터 호전됐고, 하고 ESL 분야가 계속 확대되는 거, 네. 그거 기대하고,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시청자분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예상을 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았으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걸 계속 이제 놔두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서 사는 게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쵸. 거기에서 제가 네. 대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잖아요, 정보들을. 네. 근데 솔로엠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제가 흐름을 잠깐 이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난 8월 달이죠. 작년 8월. 그때부터 해서 고점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걸 네.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을 때 왜 안 파셨는지 궁금해요라고 얘기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예. 이 자리에서는 올라갔다가 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가격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정리를 하고 나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줄 때. 네, 거기서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본다면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 아래쪽에도 제가 선을 한번 이제 연결을 했거든요.
이거는 선을 연결했다는 건 하나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흐름을 보니까 지금 어떤가요? 그동안 계속 지켜주던 자리였거든요, 이 흐름이. 근데 네.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 가격이 깨졌어요. 그래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이 가격은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오면 또 이쪽으로 27,000원 정도 기회를 주겠지라고 네. 생각을 하다가 막상 네. 이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을 느끼고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매도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면 네. 주가는 단기에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로엠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흐름을 깨고 나서 다시 흐름을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어요. 이 네. 종목은 그래서 애초에 조금 길게 보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네, 말씀드리면 뭐 길게 보신 거니까 좀 여유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2,000원 정도 자리를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봐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조만간 22,0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뭐 이거보다 가격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네.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걸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솔로엠이 지금 실적은 지난해까지도 좋았고 올해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분기 실적보다는 전체적인 그 큰 실적으로 본다면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솔로엠도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다음에 조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혹시 그 여유 기간이 내가 너무 짧으면 좀 좋은 가격에서 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이 기업은 위쪽으로 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길게 보신다면 그렇게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은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이때 그냥 팔고 나왔어야 되는데 기회가 한번 넘어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인천 ENT를 네, 작년 한 4월쯤 8,300원에 20%를 샀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8,3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네네. 이게 진짜 이 되게 좀 지루하고 되게 힘든 구간이 좀 길었었죠.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인선 ENT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 맞아요. 폐기물. 네, 쓰레기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렇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노후화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차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도 이제 쓸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거나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회사는 일반 다른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 있죠. 네네. 그런 종목들은 보통 어느 시점에 좀 많이 뉴스가 되고 많이 올라가던가요? 태풍 때요. 그죠, 맞아요. 이 여름철 그때 많이 움직여요. 근데 그 종목들도 보면은 딱 하나하나 그 실적들을 찾아보면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네, 그죠. 대부분 실적이 되게 안 좋아서 네네. 그냥 그 단순 테마로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도 테마의 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점점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죠. 올해 네네. 또 폭염도 또 이제 폭염이 올 것 같기도 하고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봐야 되는데 솔직히 안 오면 좋겠죠. 이런 거는. 네, 맞아요. 네, 근데 주가는 이미 이제 하락이 이미 어느 정도 다 잡혔어요. 그래서 네.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제가 볼 네네. 때는 이제 이 종목은 좀 기다리시면 나중에 9,000원 정도 선에서 9,000원 정도 선에서 이거를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정리를 할지 이거 결정하시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9,000원대에서 뭐 절반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네네. 그 정도면 많이 올라간 거니까 그럼 정리 다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9,000원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좀 안 좋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아니, 목이 네.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러세요? 아이고. 예.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가요? 조용히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HMM이고요. 네. 17,500원에 10%예요. 17,500원에 10%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매수는 혹시 오늘 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세요?
한 2개월 됐는 건데. 아, 2개월 되셨어요? 오래 네. 갖고 그래도 꽤 갖고 계셨군요. 근데 근래 한번 올라갔다가 좀 빠져가지고, 그쵸. 그래서 좀 걱정을 좀 했는데. 네. 걸었는데 안 네. 팔렸어요. 아, 오늘 또 이제 갑자기 주가가 또 올라왔어요. 예. 근데 HMM이라는 회사는 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워낙에 또 유명한 네. 회사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조선주들을 좀 많이 움직이죠. 그죠? 조선주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또 해운주들까지도 이제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HMM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컨테이너라든지 선박들이죠. 화물들을 예. 나르는 선박들은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좀 좋거나 하면은 그만큼 물동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좀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뭐 금리가 너무 높았고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고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힘들고 지쳐 있단 말이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뭐 하반기든 언제가 됐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경제는 조금씩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HMM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좀 팔고 나서 좀 떨어지니까 너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뭔가 좀 더 올라가려나?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져가셔서 그때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때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에이징랜드 LG 이노텍이요? 아, LG랜드. LG랜드. 네. 63,400원에 30%. 63,400원에 매수하셨군요. 예. 아, 이거 그럼 30%로 매수하셨는데 언제쯤 예. 매수하셨어요? 이거 4월 초에. 4월쯤 매수하셨어요? 매수한부터 예. 떨어지신 거네요. 그죠? 예. 혹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TSMC 관련주로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예? TSMC 관련주로. IT 쪽 보고 매수하신 거죠? 반도체. 관련주로 예, 매수하신 예, 네, 예. 맞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네. 얘들 반등하려 하면서도 자꾸 안 올라오고 이러네요. 갈만하면서도 또 안 올라가고만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회사는 솔직히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죠. TSMC라는 회사가 있어요. 대만의 반도체 이 파운더리 회사인데 반도체 칩을 이제 그 생산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물량들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TSMC 관련주들을 좀 많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런데 사실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에이지랜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상장되고 나서 상장됐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부터 해서 가격이 계속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 앞전에 이미 그 전부터 상장돼서 그랬다면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AI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매수가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붙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징랜드도 지금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있는 게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건데요. 이 거래에서도 우리가 나타나거든요. 예전에 거래들을 보면은 앞전에 거래들은 굉장히 많았다가 최근에 거래들을 보니까 거래가 어때요? 많이 줄었죠. 그죠? 관심이 조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지금 저점을 찍었던 가격이 5만 원 정도 때 저점을 한번 찍었는데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조금 손실이 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거의 다 임박했기 때문에 최소한 4만 5천 원 정도에서 가격만 지켜내 준다면 위쪽으로는 63,400원이니까 저는 6만 원 정도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매수가 꼭 왔을 때 정리한다기보다는 매수가보다 좀 낮아도 탈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45,000원 손절가 말씀드리고 위로는 6만 원짜리 반등 나올 시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위메이드 위메이드. 6만 원에 네. 6만 원에 30%. 6만 원에 30%예요. 예. 아, 6만 원이군요. 매수는 혹시 4월 달에 반등 나올 때 매수하신 거 맞나요? 예, 예, 네. 그때 올라갈 줄 알고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때 딱 반등 주고 나서 바로 빠져버렸잖아요. 예. 자, 근데 위마이드는 이제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게임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회사고요. 그리고 네. 근데 실적은 좋나요?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죠. 게임 중에서의 실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가 특히나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코인을 발행하면서부터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가기도 했었고,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이제 네. 상장 폐지에 대한 이슈가 또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메이드도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솔직히 일반적인 상승과 하락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올라갈 때도 그냥 이거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올라간다. 떨어질 때도 뭐 그렇게 해서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그 어떤 테마라든지 재료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수급보다는 뭔가 세력의 움직임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그렇다는 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면 하락하면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위메이드는 어쩔 수 없이 현재는 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반등 나오면 그때 탈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매수 가격이 6만 원이니까 저는 6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4만 원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4만 원대에서 다시 사면 또 다시 반등 줄 때 수익 내고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많이 사지는 마세요. 물량을 더 늘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실적 안 좋은 기업들은 보통 뭘 해요? 자금을 유통하기 위해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뭔가 좀 채권을 발행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30% 비중을 이상 이제 넘어서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테마가 분명히 와요. 딱 올라오면 그때 정리 잘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요, 이번 주에 강연 일정들이 또 마련되어 있거든요. 강연 일정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각 멘토님들께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오프라인 강연회와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온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매주 화요일날 저녁 9시에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번 주에도 진행됩니다. 바로 내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교육을 원하신다면 교육까지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 간단한 답변들까지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와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해결해 가시면 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생방송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강연회는 이번에는 이제 안산 쪽으로 가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안산 북카페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대동서적 건물이라고 하시면 아마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사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할 때는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시간이 1시부터 시작이잖아요. 저는 미리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시보다 조금 일찍, 10분이든 15분이든 일찍 와서 자리 맡으시고 편안하게 강연회를 즐기시면 돼요.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나 뭐 자리를 찾고 이제 앉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맞춰서 약속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 강연에는 한 번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2번, 3번 계속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내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실시간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대화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고민이고 이걸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시간을 또 할애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시면 아마 잘 왔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10시 매주 일요일 날 진행되고 있죠. 어제도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바로 심야 주식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참여하실 때도 역시 유튜브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로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방송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뭐 시장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대응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중요한 일정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정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짜드리는 계획을 세워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제도 방송한 내용이 오늘 이제 녹화 방송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서 이런 방송이구나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일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요. 유튜브 상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홈센터 홀딩스. 자, 이렇게 상담 주셨고요. 1340원에 50% 질문 주셨네요. 2년 넘었는데 추가 매수해서 끌고 오셨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1,300원대고 2년이 넘게 되었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이 1,350원이라는 가격이 1,340원 이 가격은 왔다가 빠졌던 자리들이에요. 최근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진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이제 매수가 회복을 했는데 지금 떨어졌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홈센터 홀딩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볼 게 실적을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실적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회사는 왜 주가가 올라가지 않지? 자, 그거는요. 우리나라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 하나하나 보세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 중에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런데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리고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빠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 시장에서의 관심이 되게 중요한 건데 시장에서의 관심은 거래로 표현이 됩니다. 즉 홈센터 홀딩스 이 종목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매매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이제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를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거래가 됐을 때 보면은 16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한 2억이 채 되지 않은 거래 대금이 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그거 상기시켜 드릴게요. 자, 20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식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생각하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20은 거래량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이 돼야 되고 뒤에 20은 거래 대금이에요. 동시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0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은 여러분들 매수하면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기다리셨다가 반등이 나와도 이게 쉽게 나오긴 어렵거든요.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져버리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1,3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좀 탈출하고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 대명에너지네요. 자, 매수한 가격이 16,440원이고 비중이 20%예요. 16,440원.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군요. 저 거의 살짝 걱정을 했어요. 혹시나 좀
많이 또 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행입니다. 자, 대명에너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자, 이 기업 실적 잠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이익이 64, 24, 4분의 1 정도가 좀 하락을 했네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최근에 가격이 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요즘에 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제 전력난이 좀 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도 이제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씩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원전 관련주들 이게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주들이 사실 1순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쪽도 이제는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긴 해야 됩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래가 최근 들어서 조금 뚝 끊겨버렸어요. 다음 반등을 위해서는 거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한번 거래 들어오고 나서 좀 아직까지는 좀 뭔가 좀 이가 좀 빠져 있는 듯한 거래가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명에너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종목은 18,000원 정도 목표 주가 잡고요. 올라오면 그때 정리 잘 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반등 나올 때는 거래 한번 들어오면서 탁 올라갔다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다가 18,000원에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컴투스네요. 자, 지금 보니까 매수 가격이 68,000원이고 15%. 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68,000원 그리고 15%. 자, 이 종목도 지금 보니까 이제 작년 초에요. 이 가격대에 있었던 가격대가 추가 매수는 언제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는데 지금 게임주들이 아직까지 그 상승 사이클이 돌진 않았어요. 상승 사이클이 이제 돈 종목과 돌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업 또는 이제 업종을 우리가 사이클이 있는 종목 또는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면서 게임이나 엔터 관련주들을 좀 끌고 올라가는 편인데 요즘 보시면 엔터주들도 어때요? 좀 많이 빠졌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 하나의 엔터 쪽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우리가 게임주 하나 상담을 했던 것처럼 비슷해요. 위메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직 상승 사이클로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사이클 진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컴투스는 이 그 게임주 중에서도 게임주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본다면 실적도 그전까지 잘 내왔던 기업이고요. 적자를 기록했어도 이제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 적자가 잠깐 나왔을 뿐이고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좀 괜찮은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가져가시고요. 추가 매수는 언제 가능할까요? 질문 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이 15%니까요. 비중을 많이 담는 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뭐 30%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2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거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42,000원 아래로 혹시나 눌려주면 그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는.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매수 가격 68,000원이니까 일단 55,000원 정도 진입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일단 1차적으로는 55,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아래쪽으로는 42,000원 아래로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전화로 해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영 멘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저는 필옵틱스. 예. 예, 매수가가 28,400원이고요. 10%입니다. 28,400원에 10% 사셨어요? 예. 언제 사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2월 달에 사서 수익을 좀 보고 나와서 다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산 건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좀 아쉽네요. 그때 수익 내고 나와서 안 사셨으면. 왜 이렇게 또 미련이 남으셨어요? 그 팔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갔었나요? 아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박스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박스권이라는 건 유지가 됐을 때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 만약에 박스권이라는 건 무조건 유지가 되는 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걸 박스권이라고 예. 얘기했을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어느 가격에서 매수하는 게 맞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만 원, 2만 2천 원. 자, 화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예. 위아래로 박스권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예. 이제 표시를 좀 이렇게 해두면 위아래로 박스권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박스권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는 게 사실은 박스권 매매를 한다면 예, 이게 예. 이제 좋은 전략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가격은 얼마냐고 이제 얼마인지 보면은 2.5만 원, 즉 2만 5천 원짜리예요. 예, 예. 만약 이 위에서 뭐 3만 원이라든지 뭐 이제 3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한다면 이건 어떤 가격이에요? 어정쩡한 가격이죠. 예, 그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실 때 박스권이라고 얘기했으면 박스권을 파악을 잘해서 만약에 예, 매수한다면 이 가격 그 박스권 하단 부분에 가까운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거 예. 너무 성급하게 하셨다는 거죠. 좀, 그래, 예. 맞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선생님, 3만 4천 원 정도가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예, 예. 건 이 가격이 지켜줬을 때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자,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면 이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락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예. 즉 2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는 정리를 빨리 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 예.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 뭐 박스권 상단 부분 상단이 3만 4천 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3만 예. 원 넘어가면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3만 원 정도 오면 정리해도 수익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예. 2만 5천 원과 3만 원 이 목표가 손절가를 잘 잡아주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 잘 탈출하시면 이렇게 전략 세워드린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잘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친절해서.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아, 네. 저는 네. SKI 테크놀로지를 네. 89,000원에 90%예요. 근데 네.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좀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하는데 아. 여쭤보고. 오, 그렇죠. 할까 지금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네. 이게 한숨에서 느껴지네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네네. 그리고 종목이 지금 뭔가 옛날에는 SKI 테크놀로지 좋다고 막 떠들었는데 사람들이 그죠? 네네. 네네. 근데 지금 막상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지금은 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네. 방송에서도 미종목 추천하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유행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 투자의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막 이제 화제가 되고 막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진짜 온갖 칭찬을 당합니다. 하지만 막상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너무 냉정해요. 주식이라는 게. 네. 네. 지금 되게 힘드신 이제 과정인데, 근데 우리가 또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항상 잘 기다렸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때 네. 만약에 이제 팔면 네. 그 다음에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지금 그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이제 전화 주신 네네. 것 같거든요. 또 네네. 어떨 때는 이제 막 잘 올라가던 종목이 내가 사면 갑자기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네. 지금은 매도를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팔고 나서 이번 주에 갑자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너무 네. 속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네. 팔면 안 되는 가격은 5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는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이 자리는 저점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만약에 근데 팔아야 된다면 이제 네. 5만 원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7만 원 정도 가까운 가격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아, 그때까지 그러니까 갈까요? 비중도 지금 90%잖아요. 네네. 이거 여기서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 그죠? 그냥 버리는 수준이죠. 이제 진짜 술 마실 거 아닙니까 또.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7만 원 정도 오면 저는 네, 조금 더 네, 기다렸다 그때 정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오긴 올까요? 아직은 저는 올 수도 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기다린 지 오래됐는데 네. 7만 원까지 매를 밀렸다가 또 반등 났다 빠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7만 원까지 저는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리고요. 7만 원 네. 오면 그때 바로 팔지 마시고 한 번 네. 더 연락을 주세요.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면 그거보다 아, 네. 뭐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면 더 기다려 봐야 네.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 네. 저는 7만 원 정도에 다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 지금. 아, 네. 네. 지금은 정리하지 않은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지금 네. 팔면 또 다른 종목 사면 그게 좋을 네네.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직은. 네네.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고 나오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볍게 다른 종목을 또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7만 원에 연락 꼭 주세요. 더 내려간다는 소리가 있었어. 예전에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더 내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 가격은 조금 네. 더 내려가도 괜찮아요. 이미 여기까지 아, 빠졌는데요, 네. 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올라올 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예. 종목인가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0만 8천 원에 40%. 10만 8천 원에 40%세요. 네. 아, 이거 매수를 하신 지가 한 몇 개월 되셨나 봐요. 아니, 한 두 달 가량 됐습니다. 그쵸? 예. 아, 그때는 잘 갔는데. 근데 또 사고 나서부터 빠진 거 아닌가요? 거의? 아니,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팔아가지고. 아유, 또 수익 났다 또 빠진 거네요, 이 종목이.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화면 잠깐 보이시죠? 네. 이 회사가 지금 하락으로 좀 움직였어요. 네.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오면 또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추세가 지금 하락 쪽으로 잡혀 있어서. 근데 그 전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을 이어오다가 이게 지금 바뀐 거거든요, 흐름이. 그런데 네.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은 저는 조금 더 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은 팔지 마시고 저는 나중에 11만 원 왔을 때 그때 팔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 11만 원까지의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좀 걸려도 요거는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11만 원 오면 그때 다 정리하실 거예요? 네. 지겹죠. 지금 또 이게 빠지고 하니까. 아,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팔면 또 다른 종목 사실 거잖아요. 저는 이거 11만 원 오잖아요. 그러면 네. 10% 정도만 남겨놓고요. 예. 나머지 30%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10% 정도는 조금 더 길게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만 원 오겠습니다. 아니, 한 달 보고 있는데요. 네. 예. 한 달은 너무 가격이- 짧죠. 어떻게 한 달 안에 네. 뭔가 다 결정이 됩니까? 물론 그 전에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간이라는 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무리 단타 치려고 들어가도 단타 치고 나서 몇 년 동안 물려 계신 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 올라갈 것 같아서 오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네. 내일 빠져버리면 이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막 끌려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두지 마시고 가격을 설정해 두세요. 11만 원 가격이 오면 그때 파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 뭘 교체를 자꾸 합니까? 핸드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한 달 쓰고 또 바꿔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쓰면은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하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주식도 너무 급하게 교체를 하려다 하다 보면은 손실이 많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근데 네. 이 주식은 너무 힘들어요.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자, 11만 원 목표 주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또 와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바로 내일부터 해서 이제 저녁 9시에 온라인 방송,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프라인 방송 1시부터 있죠. 그리고 일요일 날 또 온라인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다 참여 가능하시다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많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게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